네, 시장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종가는 아니지만 장중에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강한 장인데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모닝 전략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까지 갈까? 이 질문 좀 이따 드리겠고요. 네. 일단 변수들을 좀 체크하게 되면 미증시는 사실 좀 조정이지만 우리 시장이 좋고 주변 환경들이 좋습니다. 환율이 사실 그동안 좀 걱정되던 부분이었는데요.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조 움직임으로 엔화 가치 급등, 엔화 환율의 하락이죠. 그 영향으로 우리 환율도 환율 하락, 가치 상승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적어도 지난번에 이제 1,480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160엔, 네. 그리고 저희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80원. 이게 굉장히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환율 고점이었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맞겠다라는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환율의 추세라는 게 정책적인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락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어떤 국내 투자 자금들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1,480원,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의 160엔 대는 다소 조금 가파른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런 시점에서 정책들이 들어오면 환율은 조금 더 밑에서 좀 하향 안정될 가능성들이 좀 커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워낙 단기적인 하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7% 거의 2%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고 저희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라 이게 조금 더 안정을 찾아서 정부의 개입 없이도 1,400원대 초중반대를 좀 유지를 해야 그때서야 조금 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시에 대한 긍정론이시겠습니다만 코스피 5,000 시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회와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요. 마냥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좀 생각해야 될 변수들 몇 개 정리하셨습니다.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사실 저희가 코스피가 이제 5,000에 도달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완전히 저희가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다. 네,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평가 정도가 좀 완화가 된 것 뿐이지 충분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익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안 비싸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둔화가 됐을 때도 저희가 정말 계속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상향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ROE 같은 어떤 그런 실질 저희 수익성, 기업들의 수익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저희가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외의 산업도 좀 더 좋아질 필요가 있고 또 기업들 이익에 대한 변동성도 완화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서 또 한 1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건 조금 속도 측면에서는 좀 과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엄청 과열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한 달 만에 18% 올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속도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 시점에는 도달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는데요. 지난 10월 달에도 저희 코스피가 19.9%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오른 다음에 11월 달에는 한 4.7% 정도 쉬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좀 5,000포인트 도달은 했습니다만은 도달한 이후에 여전히 좀 과제가 남아있고 당분간은 약간 속도는 조금 주춤하되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확산되고 분산되는 과정에서 좀 코스닥도 조금 더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율 얘기 앞서 했는데 외국인들 얘기로 질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면서 지수를 올렸고 조금 쉬는 동안에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추가적으로 지수를 올렸는데 원화 환율의 안정세 이런 것들이 또 말씀하신 여전히 저평가 구간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좀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약간 좀 정체 상태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미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을 꽤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저희 그 지분율이 이제 36% 거의 37%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적지 않게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의 3분의 1 가까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갑자기 좋아진 이런 상황이 아닌 때에도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지켜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반도체라는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폭발적인 어떤 이익의 성장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어떤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내지는 테스트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당분간은 주가가 워낙 또 지난 한 1년 동안에 작년 4월 바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1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뭐 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섹터들과 연동된 국내 기업들을 좀 사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외 종목으로의 어떤 다변화를 얘기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산업 구조상 뭐 반도체를 빼면 사실은 이익의 흐름들이 제한적인 건 맞고요. 사실은 뒤늦게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신 분들은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반도체가 좀 쉬워지고 다른 쪽 가는 게 시장으로서는 건강한데요.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 중국이 살까 말까 하다가 뭐 일부 주문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9일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도 그날 또 이 컨퍼런스 콜 한다 그러대요. 근데 또 주말 사이 뉴스는 HBM4를 삼성이 엔비디아에 먼저 이 샘플이 아닌 정식 공급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3%나 밀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작년에 뭐 워낙 하이닉스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뭐 삼성전자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좀 덜 오른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D램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익의 성장폭이 클 가능성이 큰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HBM4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올해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그 어떤 그 투자의 어떤 매력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거가 뭐 서로 간의 어떤 그 속도의 문제이지 어쨌든 방향 자체는 같이 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삼성전자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그래도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대체제는 아니죠, 그죠? 함께 여팡을 누리고 가는 흐름들이고요. 아마 오늘 하이닉스 밀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HBM4를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별다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러나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에 사실 납품 얘기는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서 주가 오른 것에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쨌든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장을 어떻게 보기 어떤 섹터를 볼 것인가로 해서 중요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는 코스피는 약간 좀 슬로우 다운입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지수로만 보면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코스피가 5천 왔으니까 코스피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흐름이 이제 코스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코스닥 시장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건지 요거를 좀 구분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이게 핵심은 역시 이제 반도체나 뭐 산업재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래소 시장의 흐름이 워낙 한 달 동안에 뭐 18%씩이나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거지 여전히 지금
추세는 유효하고 또 종목들도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방산, 산업재 이런 산업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뭐 정책들도 그렇고 워낙 좀 매기가 좀 갑자기 또 쏠리는 흐름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스닥 3,000 목표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은 분명히 좀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어떤 한계점들, 워낙 코스닥 시장에 지금 돈 버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너무나 많고 또 상장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약간 너무 누적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옥석가리가 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져서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너무 쏠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젠 코스닥의 시장입니다. 대형주 다 던지고 코스닥으로 갑시다. 그러기에는 뭔가 좀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올해 유진에서는 코스피 그 밴드는 목표치 상단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최근에 뭐 조정 혹시 하시진 않았나요? 네. 아,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올해 코스피가 한 5천 근처까지는 갈 거는 같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네, 네, 같네요. 너무 예. 빨라서 예. 좀 당황스러운 측면들도 좀 있긴 한데 지금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거의 500조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정한 레벨이 한 5,400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줘도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좀 보여줘서 한 5,400에서 한 5,500 정도면 그래도 지금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적정하게 반영하는 레벨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 정도 레벨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목표치를 올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서지만 이제 분석을 하시겠죠. 근데 오늘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으로의 힘의 상당한 변화를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요. 좋게 볼 섹터로 이제 자막에는 산업재하고 일부 소비재 주셨고 자료를 보니까 조선증권, 유틸리티 이런 쪽도 좋게 보셨더라고요. 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는요? 자동차도 저는 이제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되게 좋게 보았는데 올해 1월 들어서 너무 갑자기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로봇 그리고 이 자동차 업종이 어떤 피지컬 AI의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올라서 행복한 고민, 코스닥이 오늘 너무 갑자기 강세로 가서 행복한 고민들, 전략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4,947, 5,000을 찍고 밀렸지만 뭐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닥이 강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시장의 인상적인 모멘텀이죠. 코스닥이 지수가 6% 올랐습니다.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시장공감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